P, Q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거짓이 될 수도 있는 문장 또는 식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조건을 항상 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해집합이 존재하잖아요. 아니, 그 해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진리집합. 네, 진리집합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저번에 조건에 어떤 P 또는 Q 또는 P 또는 Q 그리고 P2고 Q 이거에 대해서 부정인 형태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뿅뿅뿅뿅.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P 또는 Q에 대한 부정을 해주시면 얘 같은 경우는 P와 Q의 진리집합을 합집합한 계산인데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6건을 취해주면 얘는 P의 6건, 교집합, Q의 6건 될 거라서 나 P, 나 Q, 그리고 뭐뭐이고로 바뀔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똑같이 P이고 Q이면 이거에 대한 등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하면 나 P 또는 나 Q이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요. 또는은 이고로 바뀌고 이고는 또는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요, 이제 명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식에 대한 이야기 해봅시다. 사실 명제의 거의 대부분은 얘예요. 보통 니네들이 문제를 풀 때 거의 웬만하면 조건식에서의 뭐 대우 아니면 조건식에서의 역 또는 조건식에 대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게 니네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문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명제 파트입니다. 자, 뭐이면 뭐뭐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요 조건은요 명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조건이 하나 달랑 있어요. 만약에 x는 짝수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x가 짝수이다 라는 친구가 있으면요 얘는 x의 값에 따라서 짝수가 될 수도 있고 홀수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x의 값이 짝수이다라는 이 조건이 하나 있을 때는 얘가 명제가 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P이면 Q이다. 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건식이라고 얘기할 건데요. 이런 수학적 조건식을 만들면요. 얘는 항상 명제가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무슨 조건이면 무슨 조건이다. 얘가 바로 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조건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뭐뭐이면 이라는 걸 우리가 가정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뭐뭐이다. 여기를 우리가 결론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x는 짝수이다 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x 플러스 1은 홀수이다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친구는 둘 다 뭡니까? 조건이 있죠. 네. 이해되세요? x는 짝수이다. x 플러스 1은 홀수이다. 이거 둘 다 조건이거든요. x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친구들이 달라질 수 있는 형태예요. 기억하세요? 근데 뭐뭐이면 뭐뭐이다를 만들어 볼 거예요. x가 뭐이면 짝수이면 x 플러스 1은 홀수이다. 자, 이런 식으로 뭐뭐이면 뭐뭐이다. P이면 Q이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x가 짝수일 때 x 플러스 1은 당연히 뭘 겁니까? 홀수일 겁니다. 그러니까 참인 명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처럼 조건을 두 개를 섞어서 가정이면 결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수학의 조건식, 그리고 이 수학의 조건식은 명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P면 Q이다의 형태. 그래서 지금 P가 X는 4의 약수래요. Q는 8의 약수래요. 그러면 P면 Q이다. X가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 이렇게 P이면 Q이다의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거. 얘 가지고 우리가 명제, 조건식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만약에 P가 Q로 갈 때 참이면요. 기호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쌍화살표 날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친구가 거짓이면 쌍화살표의 가극이라고 그어주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P면 Q이다 라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명제를 만들면요, 명제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지금처럼 P면 Q이다의 조건식을 주면요, 이 조건식이 어쩔 때가 참이 되고 어쩔 때가 거짓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X가 4의 약수래요. 약수 2이면 그러면 X가 8의 약수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가정과 결론을 나눌 수 있는 P면 Q이다의 명제를 줬어요. 조건식을 줬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조건식이 참이 되는지 거짓이 되는지를 찾으려면요, 일단 가정의 진리집합을 찾을 겁니다. 자, X가 4의 약수래요. 그럼 X의 4의 약수 뭐 있습니까? 1, 2, 4가 있겠죠. X의 진리집합, 가정의 진리집합 찾을 거고요. 그 다음 결론의 진리집합 찾을 거예요. 결론의 진리집합 8의 약수 뭐 있어요? 1, 2, 4, 8. 자, 그러면 이렇게 가정과 결론을 비교했을 때 가정이 결론에 다 어떻게 돼요? 포함되고 있거든요. 이렇게요,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이 완벽히 포함될 경우를 항상 이 명제가 참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되셨나요? 자, 만약에요, P면 Q이다의 형태가 있는데요, 이 P면 거의 가정의 진리집합을 찾았더니 1, 2, 3이래.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결론의 진리집합을 찾았더니 1, 2, 4, 8이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1, 2는 포함이 되는데 3은 포함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가정에 있는 진리집합이 하나라도 여기에는 결론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얘는 뭐라고? 거짓인 명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짓으로 만들어주는 원소가 누굽니까? 3이죠. 여기에 있는 이 3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예요? 발레라고 불러줄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요, P면 Q이다라는 조건식이 있을 때요, P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을 찾아서 두 개의 포함 관계를 살펴보시면 간단히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여기는 얘 한번 보죠. 자, X가 1이면 X제곱이 1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X가 1이면 이라는 것도 조건이고요. X제곱이 1이다. 이것도 조건이에요. 그래서 조건이면 조건이다. 다시 말해서 조건식 만든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요, X가 1이다. 얘가 가정일 거고요. X제곱이 1이다가 결론이 될 거야. 보통 가정은 small p. 그리고 결론은 small q로 잡을 거고요. 이 친구의 진리집합, 가정의 진리집합은 large p, 그리고 결론의 진리집합은 large q로 일반적으로 잡을 겁니다. 어쨌든요, x의 값은 뭐밖에 못 갔는데요? 1밖에 못 갔는데요. 그럼 당연히 가정의 진리집합은 뭐가 됩니까? 1이 되겠죠. 자, x제곱이 1이래요. 이게 결론이거든. 그럼 결론의 진리집합은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p가 q에 어떻게 돼요? 완벽히 포함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뭐다? 참인 명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어떤 P면 Q에다의 조건식이 주어져 있으면 그때 각각의 뭘 비교할 거라고? 가정과 결론의 진리집합을 비교해 볼 거라고. 그래서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모조리 다 포함이 될 경우에 이때가 바로 P가 Q로 갈 때 참이다. P가 Q로의 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개라도 P에 들어있는 원소가 Q에 들어있지 않을 때는 그때는 당연히 뭐가 될 거예요?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x 플러스 2가 0이다 라는 가정이 있고요,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다 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럼 x 플러스 2가 0일 때 얘가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2가 진리집합이 될 거고요. x제곱 마이너스 4의 진리집합은 뭐예요? 마이너스 2랑 2죠. 그럼 가정이 결론이 어떻게 돼요? 완벽히 포함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친구는 P가 Q로 갈 때는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맞습니까? 자, 근데 거꾸로 만약에 Q가 P다로 바꿨어요. 다시 말해서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면
x 플러스 2가 0이다. 자 이렇게 바꿔봤거든요. 그러면 얘가 지금 가정이 됐고 얘가 지금 결론이 됐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가정의 진리집합은 뭐예요? 2랑 마이너스 2고요. 여기에는 결론의 진리집합은 뭡니까? 마이너스 2. 그럼 여기가 여기에 완벽히 포함이 되는데 안 돼. 그럼 얘는 뭐가 될 거야? 거짓인 명제. 그 중에서도 특히 누가? 2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니까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라고? 발레를 구할 수 있다. 됐습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 예. 자, 그 다음은요. 모든 또는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조건식이 주어졌을 때는요. 조건식은 x의 값에 대해서 참이나 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x의 값이 포함되어 있는 그 조건식에다가요. 모든이라는 용어나 어떤이라는 용어를 붙여버리면 여기에는 이 친구들은 명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x제곱 플러스 1이 지금 뭐보다 크대요? 0보다 크대요. 그리고 x제곱은 뭐래요? 1이래요. 그리고 x제곱은 뭐래요? 마이너스 1이래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세 개의 명제가 있어요. 됐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는 이 p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x의 값은 뭐가 돼요? x의 값은 모두 실수면 돼요. 왜냐면 x를 제곱하면 무조건 뭐니까? 양수니까. 거기다 1 더하면 무조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 다음 x제곱이 1이다 라는 건 마이너스 1과 1밖에 없네요. 네. 그리고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실수일 경우랑 그리고 어떤 특별한 원소를 가지는 집합을 진리집합으로 가질 때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예 진리집합을 구할 수가 없을 때 자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x제곱 플러스 1이 뭐예요? 해가 진리집합이 전체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참이고요. 어떤 x의 값에 대해서 참이 된다. 둘 다 참이 돼요. 왜? 애초부터 얘가 뭐니까요? 전체적으로 진리집합이 실수 전체가 되니까. 됐습니까? 네. 자, 근데 두 번째처럼요. 어떤 특정한 원소를 가질 때만 참이 되는 경우는요.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죠. 왜? 마이너스 1 이렇게 특정한 원소에서만 참이 되니까. 근데 어떤 x에 대해서는 얘가 만족된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이 1이다라는 건 거짓이지만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이 1이다라는 건 참이 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애초부터 여기에는 이 친구의 진리집합이 공집합일 때는요. 모든이 붙든 어떤이 붙든 둘 다 가능할 수가 없겠죠. 왜? x의 값에다 뭘 집어넣더라도 항상 성립하지 않을 거거든요. 맞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조건식에다가요. 모든이나 또는 어떤이라는 걸 붙이면요. 얘가 명제가 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턴을 3개로 나눠보신다면요. 그 진리집합 자체가 전체를 가면요. 어떤이든 모든이든 항상 참이 됩니다. 되셨죠? 네. 자, 근데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은 아니지만 공집합도 아니래요.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원소를 몇 개를 가지고 있을 거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는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떤 특별한 x한테는 성립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집합에 원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애초부터 원소를 가질 수가 없으면 얘는 모든이 붙든 어떤이 붙든 항상 거짓인 명제가 될 거라고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우고 있는 조건이라는 건 명제가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P면 Q이다 라는 이런 조건식을 만들던가 아니면 어떤 모든이라는 이런 조건을 붙여주면 걔네들은 조건이지만 뭐로 붙일 수 있다? 명제로 바뀔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찬가지로요, 자, 모든 x에 대해서 px가 되고 싶어요 라는 명제를 부정치하면 모든은 뭐로 바뀌어요? 어떤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px의 부정은 나 px가 될 겁니다. 어떤 x에 대해서 px에 대해서 부정을 취하면 어떤 x는 뭐로 바뀔 거고 모든 x로 바뀔 거고 px는 똑같이 나 px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모든 자연수는 정수이다 라는 친구를 줬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명제를 부정을 취해버리면
모두는 뭐로 바뀌어요? 어떤. 그래서 어떤 자연수는 뭐가 아니다. 정수가 아니다. 이렇게 바뀌겠죠. 됐어요? 자, 똑같이요. 모든 x 실수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크다라는 명제가 주어졌어요. 그럼 여기에도 이 친구를 부정 취하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을 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명제, 조건, 그리고 조건식을 이용한 명제를 만드는 거, 그리고 어떤 모든이 들어있는 조건식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여기 문제 좀 다 풀어와 주시고요. 자, 진동현 너 쭉쭉 나갈 거예요. 오늘 2단원까지는 끝낼 생각이에요. 명제 증명까지 끝낼 수 있을까? 가능은 안 할 것 같은데 두등까지 다. 자, 그 다음은요,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이제 조건식에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 P이면 Q이다. 자, 이런 기본적인 명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명제를요, 우리가 역, 이, 대우를 취해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이는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설명은 해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자, 역이라는 건요. 가정과 결론을 맞바꿔 놓은 거를 우리가 역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분수에도 역수라고 부르죠. 역수라는 건 뭡니까? 분자 분모를 바꾼 수를 우리가 역수라고 부르는 것처럼 여기에는 가정과 결론의 순서를 바꿔서 P이면 Q이다가 뭐로 바뀌면 돼요? Q이면 P이다. 이렇게 바뀌면 얘를 이 명제를 뭘 취한 거다? 역을 취한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이라는 건 뭐냐면요. 둘 다 부정 취한 거예요. P이면 Q이다가 있을 때 not P이면 not Q이다. 이렇게 만들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이는 기억할 필요가 없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대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상 대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자, 대우라는 건 뭐냐면 이 명제를 역을 취하고 대우 2도 취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순서도 바꾸고 둘 다 뭐 할 거예요? 부정도 취할 거예요. 그래서 P면 Q이다가 순서도 바뀌고 부정도 취할 거예요. 그래서 뭐로 바뀔 거야?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바뀌는 걸 뭐라고 부른다? 대우라고 부른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대우가 왜 중요하냐면요. 명제가 기본적으로 참이면요. 대우도 무조건 뭐가 되냐면 참이 되고요. 명제가 거짓이면요. 대우도 무조건 거짓이 돼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한다면 내가 어떤 기본 명제 자체에 참과 거짓을 판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얘를 구하지 말고 얘 뭘 찾자? 대우를 찾자. 그래서 대우의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해서 원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요, 지금 기본 명제가요,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요. 근데 역을 취한다고 했을 때 얘가 무조건 참이 거짓이 되거나 거짓이 참이 되지는 않아요. 사실 얘가 참이다 거짓이일 때 얘를 역을 취했을 때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물어본다면 모른다가 정답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뭐 어떤 명제가 참이고 그때 역이 거짓인 것을 다음 중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든지 원래 있던 명제도 거짓이고 그것을 역을 취했을 때도 거짓이 되는 명제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중간고사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P면 Q이다. 여기에는 이 친구를 Q면 P다로 바꾼 걸 역, not Q이면 not P다. 이렇게 바꾼 걸 대우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기호로만 보지 말고요. 명제 하나를 좀 결정해 봅시다. 자, 지금처럼요. 사람이면 동물이다 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면 동물이다에 대해서 역을 취하면 뭐뭐이면 뭐뭐이다. 가정과 결론은 어떻게 할 거야? 바꿀 거야. 그럼 역을 취하면 뭐가 돼요? 동물이면 사람이다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지금 사람이면 동물이다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참이겠죠. 예, 사람은 당연히 동물 안에 들어가니까요. 맞죠? 근데 역을 취했더니요. 동물은 사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동물 중에서 사람이 아닌 게 존재하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어? 발레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동물이면서 사람에 들어가지 않는 뭐 고양이, 토끼 이런 친구들이 발레가 될 거고 얘는 뭐가 될 겁니까? 거짓인 명제가 될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리고 대우를 취하면요. 동물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다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명제에 대한 대우를 취하면 동물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다. 근데 지금 동물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명제 자체가 편해 안 편해? 안 편하죠. 그러니까 얘가 참과 거짓을 판별하기가 어때요? 어렵거든요. 근데 원래 명제가 뭐였죠? 참이었죠. 그럼 당연히 대우치에도 뭘까? 참일 거다. 이런 식으로 어떤 명제를 속성에 대해서 찾기가 힘들 때는 대우의 속성을 알아봐도 되고 원래 대우의 속성을 알아보기가 힘들면 그때 원래 명제를 찾아봐서 똑같이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어떤 P면 Q에다가 참, 거짓이 대우일 경우는 똑같이 따라가는데요. 얘가 참이든 거짓이든 모르지만 이 역은 참일지 거짓일지 모른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셨어요? 네. 네. 체인 자, 룰. 그 다음 체인룰 3단 문법 굉장히 중요하죠. 뿅. 자, P면 Q이다. Q이면 R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P가 Q에 포함되고 Q가 R에 포함된다는 소리거든요. P가 Q에 포함된다. P가 지금 Q에 포함돼요. 그리고 Q가 어디에 포함돼요? R에 포함돼요. 그럼 당연히 P는 어디에 포함될까? R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P가 Q이고 Q가 R이면 P가 뭐다? R이다. 이렇게 이 친구를 한 번에 연결시키는 걸 연쇄법칙 또는 체인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단론법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뭐 굉장히 유명한 명제가 있죠. 뭐 사람은 동물이다. 동물은 모두 죽는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 죽는다. 이런. 사람은 동물이다. 동물.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을 죽는다. 뭐 약간 그런 비슷한 명제가 있죠. 네. 사람은 동물이다. 동물은 모두 죽는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 죽는다.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예전 고조선 시대에 여기 왜 이렇게 아프지? 임파선과 그거 아니구나. 감기에 걸렸나? 몸이 필요한데. 자, 그래서 3단 문법 그냥 간단히 지나갔는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많이 써요. 자, 그 다음은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요. 시험 문제에 너무 잘 나와요. 그리고 니네들이 헷갈리기도 너무 쉽고. 그래서 웬만하면 좀 잘 안 헷갈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요. 자, 만약에 P이면 Q이다가 있어요. 자, P이면 Q이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명제가 만약에 참이 돼요.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이다라는 이야기는 이 친구의 진리집합과 이 친구의 진리집합을 비교했을 때 P가 Q에 어떻게 돼야 돼? 포함이 돼야 돼.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P가 Q에 포함되고 있죠. 이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말 붙이면요. P가 Q에 충분히 포함돼요. 특별하게 뭔가 P를 더 줄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P가 충분히 지금 조건만으로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충분하다.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근데 Q는 P에 포함될까 안 될까? 안 되거든요. 지금 Q는 P일 때는 어때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Q는 P로 가지는 못합니다. 자, 이럴 때는 당연히 Q가 P로 갈 때는 뭐지? 라는 소리야? 거짓이라는 소리 있죠. 됐어요? 자, 이럴 경우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요. Q가 어떤 발레가 있어서요. P에 포함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건이 어떻게 한다고요?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어떤 명제가 주어졌을 때 그 명제가 참인 명제면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고요. 거꾸로 Q가 P로 갈 때 거짓이 된다면 여기에 있는 이 친구는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참인 명제가 있을 때는요. 얘가 일로 갈 때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거짓인 명제가 주어졌을 때는 얘가 이렇게 갈 때는 뭐다?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랑 같이 연결시켜 주셔도 되고요. 내가 여기에 완벽히 포함될 때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이렇게 포함이 안 되면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불러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어떤 명제에 따라서는요, P가 Q에도 포함될 수도 있고요, Q가 P에도 포함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얘는 P와 Q가 어떻다는 소리야? 같다는 소리. 같다. 이걸 가지고 조금 수학적으로 고급스럽게 동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가정과 결론이 완벽히 진리집합이 같은 상태. P가 Q로 갈 때도 충분해. 근데 Q가 P로 갈 때도 충분해. 그래서 서로 충분 필요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를 P와 Q가 같은 동치 또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포함 관계를 살펴볼 수 있으면요. 이 포함 관계를 토대로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 찾아볼 수 있고요. 그 포함 관계를 살펴보시면 참인 명제일 때는 충분 조건이고 거짓인 명제일 때는 필요 조건이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P와 Q가 서로 같을 때, 동치일 때는 이때 뭐라고 부를 거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해 볼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P가 지금 어디에 포함돼요? Q에 포함돼요. P가 지금 Q에 포함돼요. 근데 Q는 P에 포함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얘기할 수 있는 경우고요. P가 Q로 갈 때는 어떻다고요? 충분하다고요. P가 Q로는 충분히 포함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근데 거꾸로 Q는 P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x가 자연수이다. 그리고 q는 x는 정수이다라는 걸 줬어요. 그러면 p면 q이다라는 명제를 만들어 볼게요. x는 자연수이면 뭐다? X는 정수이다. 자, 이렇게 p면 q이다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자연수는 당연히 어디에 포함돼요? 정수에 포함되죠.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근데 정수는 자연수에 포함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그래서 포함이 되면 충분 조건, 참이면 충분 조건, 거짓이면 포함이 안 되면 필요 조건.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P가 Q에도 포함될 수 있고 Q가 P에도 포함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P와 Q가 어떻다? 같다. 이걸 가지고 P와 Q가 서로 동치라고 이렇게 고급스럽게 얘기해 줄 수 있고 P와 Q가 서로 같아질 때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P라는 조건을 줬더니요. P는 X제곱을 했더니 1이래요. 그리고 어떤 Q라는 조건을 줬더니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1이래요.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질집합 찾으면 뭡니까? 마이너스 1, 1이네요. 이 친구의 질집합 찾으면 뭡니까? 마이너스 1, 1이네요. 그럼 P가 Q에도 포함되고 Q가 P에도 포함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질리집합이 서로 어때? 같아. 이 경우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네. 네. 자, 그래서 P가 Q에 포함돼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자, Q가 P에 들어가요.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P와 Q가 같아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포함 관계 또는 참, 거짓을 이용해서 식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요 다 풀어와 주시고요. 자, 조금 끊읍시다. 지정지. 아니 그냥 꺼.